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20살의 뜨거운 청춘, 30살의 치열한 고군분투, 40살의 무거운 책임감, 50살의 지친 어깨, 그리고 60, 70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채로 지나쳐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왠지 가슴 한켠을 찌르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지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공부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살아있지만 이 나이에 가능하겠어? 라는 의심이 그 갈망을 눌러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그 의심을 조용히 걷어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아십니까? 70이 넘어 한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 평생 밭일만 하셨던 그분은 손녀에게 편지 한 장 쓰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하나로 야간학교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을 쥐는 것조차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손이 굳어 기억 한 글자를 쓰는데도 몇 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 할머니는 손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새끼야. 할매가 공부해서 이렇게 편지 쓴다. 건강해라. 그 편지를 받은 손녀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란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공자의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문이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이 말의 깊은 뜻을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할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으로 손꼽힙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말들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학문이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명언에는 3가지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겸손함입니다. 바다 앞에 서면 인간은 작아집니다.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와도 바다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바다 앞에서 겸손하라고.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고. 두 번째 의미, 끝없는 여정입니다. 바다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평선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도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알면 또 다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배움의 아름다움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 그런데 그 여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의미, 생명력입니다. 바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밤이 와도 겨울이 와도 파도는 치고 또 칩니다. 배움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배우려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언을 시니어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빠르게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채우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아닌 여정, 목표가 아닌 방향, 완성이 아닌 성장.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 읽는 공자 명언의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으며 배고픔을 참아야 했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시절. 많은 분들이 배움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으로 향하셨던 분,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사회로 뛰어드셨던 분, 어머니 곁에서 살림을 돕느라 꿈을 접으셔야 했던 분.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셨을까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더 배우고 싶다. 그 마음, 지금도 마음 한켠 어디엔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품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배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7세의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70세의 대학에 입학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처음 배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분의 채널 구독자는 이미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73세에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은 지역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0이 되면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공부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평생 학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움의 가치는 나이와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배울 때 그 깊이는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배움을 담아낼 인생이라는 그릇이 이미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언젠가 해봐야지 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아노든 붓글씨든 요리든 사진이든 글쓰기든 영어든 스마트폰이든 그 무엇이든 지금 댓글란에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오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1952년생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처음으로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속에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식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둘만 남은 집에서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평생 아버지로, 남편으로, 근로자로 살아왔던 분이 이제 나 자신으로 존재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들고 깨어나서 또 TV를 켜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작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무료 캘리그라피 교실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붓글씨를 배운다고 쑥스럽기도 하고 손도 떨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잃을 게 뭐가 있어? 해보고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첫날 선생님은 혼자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5명 계셨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날 배운 글자는 단 3글자였습니다. 마음결. 그 3글자를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는 먹으로 얼룩졌고 글자는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쁘셨답니다. 집에 돌아오신 선생님은 아내에게 그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가십니다. 손이 예전보다 훨씬 익숙해졌고 이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글씨도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진짜로 얻은 것은 캘리그라피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기다려지는 내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달랐습니다. 오늘 어떤 글귀를 써볼까? 어떤 색의 먹을 써볼까? 새로 만난 벗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배움이 삶의 리듬을 돌려준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워야지 하면서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단 하나만요. 첫 번째 방법, 하루 15분 독서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사서 하루에 딱 15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15분이면 대략 1015쪽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한 권을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장르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역사소설이든 수필이든 건강 관련 책이든 취미 관련 책이든 읽고 싶은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독서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배움의 방식입니다. 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디오북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귀로 듣는 독서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일기쓰기 또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3문장만 쓰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을 나갔더니 벚꽃이 피어 있었다. 마음이 환해졌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며 인생을 의미 있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자녀나 손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유튜브를 통한 학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에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요리, 건강, 역사, 음악, 미술, 철학, 명상, 외국어.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최고의 강사에게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유튜브 활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 취미 모임에 참여하기입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것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배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도 가져다 줍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사진 모임, 노래 모임, 바둑 모임, 동네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번만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배움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배운 것을 작은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 작은 기록들이 모이면 여러분만의 인생 교과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발 한번 담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젊음은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의미의 시간입니다.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보고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배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배움은 목표를 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아는 것이 즐겁고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의 진정한 뜻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생 학습의 철학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향해 닫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닫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알아. 더 배울 게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보여. 열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뭐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더 알고 싶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게 나이 드는 것일까요? 연구 결과들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고 우울감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뇌를 살아있게 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하며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움은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연결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뇌 속에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그 길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바다와 같은 학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멈추면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흐르고 배움이 흐르고 호기심이 흐를 때 우리의 마음은 맑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강물을 흐르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이미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시니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학문이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처음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 걸어갈 이유가 생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내일도 배울 이유가 생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삶은 끝까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경험,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배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이별도 만남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은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 위에 새로운 배움이 쌓일 차례입니다. 더 가볍게, 더 즐겁게, 더 여유롭게. 이제는 점수를 받기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름다워지는 배움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배움을 멈추는 날 늙기 시작한다. 반대로 배움을 계속하는 날까지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60대 인생도 70대 삶도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에게 인생의 내리막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오르막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만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새로운 배움을 만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오르막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3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댓글에 이것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배우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또는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오늘 단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책 한 권 주문하기, 도서관 방문하기, 관심 있는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노트에 오늘 하루를 3문장으로 써보기 딱 하나만요. 셋째,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과 나눠주십시오. 배움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학문이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공자. 그 바다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